자, 코스피 대장주 에코프로 전구체로 첫 코스피에 도전한다 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IPO를 통해서 코스피에 도전한다, 뭐 요런 내용 나옵니다. 자세한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IRA 감축법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2026년까지 2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들, 뭐 이러한 계획들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코스피에 상장시키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코스피가 코스닥의 6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긴 한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이래요. 사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풋살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큰 축구장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근데 둘 다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논리는 뭐냐면, 풋살장에서 축구하던 사람이 큰 축구장 가면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뛰는 놈이 잘해야지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야지 그만큼 돈이 모이고 IPO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닥에 상장했을 때 IPO 자금으로 1조 정도를 모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코스피가 6배이기 때문에 6조를 모을 수 있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당장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보고 더 많이 클릭할 가능성도 높지만 재밌는 광고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작하는 시장 바닥이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회사 측에서는 차라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떠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더 명확하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이걸 알아보려 해도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에코프로 BM의 정확한 구분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전기차 시장에서 2차 전지 하는 거 아니야, 요거밖에 모르겠다는 거죠. 물론 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뭐 제 댓글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알 수 있겠죠. 혹은 뭐 이 시장에 대해서 덕후처럼 파고 들어가지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IPO를 진행을 해가지고 상장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면서 어떠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저가 안 떠올라요, 지금. 저는 이 구분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색깔을 입히는 작업은 회사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시장을 넓혀가고 이렇게 시장을 넓혀가면서 더 큰 물에서 노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점은,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대중들이 인식하기에 별다른 구분점이 없다면, 뭐야 그럼 이거 살 바에 에코프로 BM 살기, 혹은 이거 말고 그냥 포스코 케미컬 살지, 뭐 LNF 사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두 기업을 예로 들려드리면, 예전에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에 남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야기 안 나오는 거 보면 얘네의 인기가 한물 같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걔네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뭐 회사가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력을 계속 보여주지 못했다 또 가장 있긴 한데, 그 새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되게 웃긴 겁니다. 결국에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건데,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따로 구분해서 인식해서 각 상장사마다 인식을 하고요. 그걸 통합해서 셀트리온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 셋은 코스피랑 셀트리온에 가 있고, 코스닥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구분되어 있어 상장되어 있을 명분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짬뽕탕을 먹으러 갔는데 짬뽕에 들어있는 홍합과 그리고 다른 야채와 국물을 따로 계산하는 거죠, 다른 가게에서. 이거는 셀트리온에 대한 디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가장 이슈가 됐었던 거는 카카오죠. 그 와중에 네이버는 욕을 안 먹었잖아요. 네이버는 그냥 네이버 하나 딸랑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얘네가 이제 유가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말고도 그냥 따로 분리해 놓여 있는 그 계열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문어발식 경영이라 했는데, 사실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따로 상장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페이랑 뱅크 둘 다 어떤 색깔적으로 다를 게 없거든요. 뱅크랑 페이를 하나로 묶어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는 그런 계열사를 상장시키면요, 기존에 있던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색깔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뉴스나 뭐 모든 걸 다 보면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대해서 큰 호재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의 어두운 내면을 같이 좀 봐야 돼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요, 신부 그 하객으로 오면 너무 화려한 옷 입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주인공에 대한 어떤 시선들을 분산시키기 때문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된다면 요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새로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짭이 아니라 에코프로비엠이 할 수 없는 무언가의 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코스피를 부수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그냥 상장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에코프로비엠 주식의 가치는 오히려 색깔을 잃어갈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그냥 구조 자체가 이렇잖아요. 에코프로가 원조였고 여기서 분리돼서 HN 나오고 BM 나왔잖아요. HN은 인적 분할, BM은 물적 분할로. 지금 딱 색깔을 나눌 수 있는 거는 지주사랑 그리고 환경사업부문 2차 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여기서 뭘 할 거냐고요. 2차 전지 내에서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 갈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영역을 추구할 건지 이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지금은 이래요. 에코프로에 딱 들어가면 사업 전략 및 포트폴리오를 보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주주들에게 자금 조달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 이외에 더 많은 자금 조달을 해서 사업을 벌이고 그걸로 성과를 거두고 주주에게 환원을 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정확히 뭘 파는지 색깔을 확실히 입히는 거는 경영진들의 몫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가져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은 얘기만 하면 좋아요 많이 찍히고 칭찬 많이 받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지금 여론이 하는 말 이외에 조금 괜히 또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모두가 박수치고 있을 때 잠깐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말로만 걱정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회사의 영역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투자 목적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BM이 내가 구분해서 포트폴리오를 짤 정도로 색깔이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내용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의문점으로만 남겨놓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